박물관 sector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저희가 전쟁 기념관 왔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물건이 굉장히 특별한 물건입니다. 외산이에요, 외산. 그것도 어디? 중동에서 온 겁니다. 바로 이라크의 따리크 권총입니다. 타리크라고 하는데 저는 따리크가 입에 맞아요. 오늘 이 따리크 권총을 소개해 주실 서원주 하교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권총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세레모니가 좀 있습니다. 안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자, 이 권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거 네. 굉장히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권총입니까? 이 다리크 권총은 우리나라의 서해 부대가 2003년도에 이라크 파견됐을 네, 때 이라크 파병 갔었어요. 네, 그때 획득한 그 권총으로서 네. 나중에 이것이 정보사령부로 이관이 됐다가 정보사령부랑 전쟁기념관이 MOU를 맺으면서 네. 저희한테 다시 재이관된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 맞습니다. 참, 여기서 잠깐만, 이게 거기 서해 부대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노획물인가요? 노획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이제 서해 부대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재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일단 다 상황이 끝난 상태죠. 예, 후방에서 아마 치안을 유지하던 경찰, 이라크 현지 경찰들과 협조 관계에서 네. 아마 증정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받은 물건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래요? 뭐 이라크 경찰이 이렇게 가는 거. 뭔가 좋은 협력 관계에서 아, 예. 기념으로 증정이 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이게 원형이 되는 총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바로 옆에 보이시는 이탈리아의 베라타 70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드 카피는 아닐 거고 이게 라이센스. 아, 라이센스 라이센스죠. 네. 자, 그렇다면 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따리크 먼저 한번 따리크! 보시죠. 네, 보시죠. 한번 제가. 네. 아, 이 따리크에 보면은 눈에 확 띄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요 동전 코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인이 있고 이 코인에 어떤 인물이 있는데 이 초상화가 있죠. 예, 인물이 누군가요? 인물이 바로 따리크 장. 따리크장. 중동의 이슬람 문화가 유럽을 정벌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 그러한 의미를 붙여서 따리크 총이라고 붙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네네.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원형이 되는 이 베레타 M1951인가요? M1951은 이제 군용 권총으로서 군용이고. 원형이 되고 예. 요 권총은 이제 경찰용으로서 베레타 70이 아, 베레타 이 70. 따리크가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경찰용 따리크는 M70이 원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 경찰도 이게 군용하고 경찰용하고 약간 구분이 되는데 나중에는 막 섞이더라고요, 이런 네. 게.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이게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네. 국영, 뭐 위력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나누더라고요. 일단은 그 시내 상황이라 할 때 유럽 같은 경우에 네. 인구 밀도가 좀 높고 네네네. 주위에 유적 같은 문화유산이 많이 있기 아. 때문에 어떤 관통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아. 군용은 이제 어떤 야전에서 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큰 그렇죠.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형이 됐던 베레타 70하고 이 따리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외형상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안전장치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 베레타 70 타입에는 이제 크로스볼트식의 이 슬라이드 멈치가 있죠. 이 따리크는 약간 원형이네요. 예, 원형이고. 하교관님, 이 총이면 일단 필드 스트리핑을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좋죠. 예, 그 필드 스트리핑 한번. 아, 제가 너무 전문 용어로 써줘. 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에는 전문가한테 예. 아, 이 필드 스트리핑을 한번. 예. 자, 하교관님, 이제 그 기본적인 한번 분야를 맞춰봤습니다. 네네. 아, 근데 부품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어떻게 된 거죠? 이라크에서 저희가 획득한 이 권총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을 하던 거를 정보사령부에서 그렇죠. 가져와서 네, 네, 네. 저희 쪽 회계관들이 불능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부품이 다 있고요. 네. 요 베라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에서 불능화가 끝난 상태에서 그렇죠. 저한테 이 어떻게 보면 외관만 남은 거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격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은 거로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안에 중요한 부품이 다 빠져 있고.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요거를 뭐 한번 비교해 보면 네.
이게 지금 리시버 부분만 제가 들어본 건데 무게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확실히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재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왼쪽 게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네네. 오른쪽 건 이거 스틸이겠군요. 스틸이고. 아, 스틸이겠군요. 아마 소화하는 탄종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간인이 소유할 경우에는 2 구경탄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3, 2 구경탄도 많이 쓰고요.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 다음부터 넘어가면은 이게 이 약실 압력이라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알루미늄으로는 위험이 버티기 있죠. 좀 버티기 힘들 거다. 특히 이게 작동 부분에 요 부분에서 균열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권총이 이 무게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스틸로 만들어서 조금 무게가 나가면은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요게 구경이 있어요. 아까 네네. 경찰용하고 군용이 따로 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가장 경찰용하고 군용하고 많이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경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타리크도 그런 경우인가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타리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M1951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9mm 파라블럼탄을 쏴서 아. 좀 파격이 큰 반면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7.65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65mm. 여러분들 7.65mm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작은 만큼 반동도 거의 없다시피 없다시피 하죠. 반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네. 탄창을 보시면 네. 이 끝에 가이드가 있어서 네, 네. 주시면 이게 손가락 위에 딱 올라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권총이 이렇게 쏘면은 위로 솟기 때문에 네. 이게 있어서 훨씬 안정적으로 사격이 가능한 아. 다른 탄창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전형적인 유럽제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요게 그 탄창 교환 버튼이거든요. 요걸 눌러서 이렇게 빼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대륙식 탄창 교환 방법이죠. 그렇죠? 아메리카는 달라요. 우리 크루즈 형도 딱 달려가면서 촥 누르면 쫙 나가고 딱 해요. 그게 멋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한 손으로 탄창을 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써서 탄창을 빼야 되니까 이런 대륙식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까지의 대부분 유럽제 권총이 아직은 이렇게 대륙식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베레타사의 전통적인 우아한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권총 중에 이렇게 위에 탄피 배출구가 길게 뚫려 있는 권총은 베레타 말고는 없죠. 자, 그렇다면 왜 이게 길어지느냐? 자동 권총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재미나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 슬라이드가 뒤로 제껴지면서 빈 탄피를 이제 슬라이드 갈퀴가 긁어서 이제 탄피를 밖으로 빼내잖아요. 이럴 때 이른바 쿡 파이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동 권총 같은 경우. 이 보통 자동 권총은 요 탄피 배출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베레타는 굉장히 이게 넓거든요. 굉장히 이게 길고 넓기 때문에 그런 그 쿡파이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많이. 그래서 베레타가 나중에 미군 제식 총기에 뭐 선정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하경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총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권총에서 가장 가공이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총열입니다. 정밀도. 예, 정밀도 때문에. 근데 총열 같은 경우는 무게가 거의 같은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건 왜 그럴까요? 여기다가 각인을 보시면 아. 여기 베레타사의 각인이 찍혀 있습니다. 아, PBL이라고 찍혀 있네요. 네, 아, 맞습니다. 여러분. 본체는 자체 생산을 하더라도 이 정밀요하는 총열은 직접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또 나오죠. 뭐예요? 아직까지 70년대까지 중동 국가의 이 공업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우리가 M16 얘기 한번 했었는데 M16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미국이 생각한 이유가 총열 생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타리크를 라이센스 생산할 당시에 이라크의 공업 수준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높진 않았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경관님,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타리크 권총 한정에 무려 3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요가 동일종은 아니고요. 네. 이제 금장이 되어 있는 아, 금장. 아니, 그걸 금장을 누구한테 주려고 만들었을까요? 보통 이제 그것을 외교 사절한테 주기도 하고 네. 자기 자신들이 아끼는 장군들이나 이런 네. 경우에 어떤 충성의 표시의 어떤 맹세로서 그걸 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념품들은 미군이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노획이 돼서 미국 시장이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갔어야 돼.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박물관에 들어와서 이런 유물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물관 쓸 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색 완료!